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을 읽는 포인트예요. 꼭 해보세요. 정말 완전 좋아요. 그러면 이 책을 활용하면 결국 답을 알려줘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저희 독서 32기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 말버릇의 힘 시작했잖아요. 이 책 왜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걸 기억하며 읽으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어떻게 나다움을 찾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책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걸 실천했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이 모임을 하게 된 거잖아요. PD님 생각하기에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언어가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걸 깨달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독이 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직관적이고 엄청 쉽게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 꼭 한 번씩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변화시켜야 되냐? 저는 그게 말 습관, 언어 습관. 저는 언어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문장을 쓰는지, 뉘앙스는 어떤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나 그런 거를 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꾸기 쉬운 건 나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짜증나요. 왜 저를 이해 못 해주는지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나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 플러스 영향을 주는 건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건지 나부터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꼭 체크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 책을 읽는 포인트예요. 알리사님의 독서 습관 모임 시그니처가 나다움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나다움 질문은 알리사님이 책 구조를 보며 나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포인트를 토대로 계속 생각해볼 만한 나다움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 나다움 질문을 책마다 다르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도 제가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내가 쓰는 그 말 습관이 플러스에 영향을 주는지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는지, 그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는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일에 대한 태도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고 화가 나고 이런 영향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 상대방의 워딩 때문인지, 뉘앙스 때문인지, 태도 때문인지,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인지, 표정 때문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언어라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라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고 하잖아요. 표정도 언어고 알게 모르게 되게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더 민감한지를 알아야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책을 읽자. 그러면 알리사님은 이 책 읽고 어떤 거 실천하셨어요? 이 책에 나오는 것들 거의 다 실천했어요. PD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실천해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5가지 알려드릴게요. 꼭 해보세요. 정말 완전 좋아요. 우선 첫 번째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냥 웃어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잖아요. 그러면 하하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이없어서 이렇게 웃음이 나잖아요. 29페이지에 나 역시 라는 말이 불러온 기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 역시 연습해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나는 천재라고 말하면 진짜 천재가 된다. 1번, 2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천재인 척을 하는 건데 뭐뭐 하는 척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진짜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130페이지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고맙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아무리 해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미안해 라는 말은 마이너스의 영향이 있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랑도 대화를 할 때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안해 말고 고맙다고 말하자. 좀 더 나아졌어요. 마지막 173페이지 보면 잔이나 남았네
그리고 반이나 끝냈네. 이거 우리 물컵 이야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말하기 습관이 일상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어가지고 반이라도 남아있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5가지는 100% 실천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알리사님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첫째 날에 작성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고민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쉽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행동들. 요즘 툭툭 뱉는 친절하지 않은 짜증 섞인 말투와 생각, 힘들 때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는 모습, 힘들 때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알리사님의 방법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확 떨어지면 마음이 갑자기 확 지쳐. 근데 마음이 지쳐 있으면 몸도 못 움직여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둘 다 약해져 있는 걸 알면 일단 걸어요. 무조건. 왜냐면 제가 3년 전에 우울증을 겪을 때 우울할 때 보세요라는 영상을 보고 무작정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화를 신었더니 조금 괜찮아지고 신고 나가서 1분만 있다가 들어왔는데 조금 괜찮아지고 5분 걸었더니 더 괜찮아지고 거의 하루에 10,000보씩 걷기 시작했을 때 건강한 마인드가 올라오는 걸 느꼈었어요. 몸과 마음 둘 다 처져 있으면 무조건 걸어야 돼. 특히 햇빛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실 저도 지금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누구나 그래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구나. 그 인정해 일단. 그 다음에 그 글들을 글로 써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이 생각은 지금 안 해도 돼. 필요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면 다시 글로 써보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건 애초에 쓰지도 않고 나한테 필요한 생각이었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그 또 하나는 다독이 인터뷰 때 나왔던 말이에요. 태인님이 해줬던 말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날라고 하면은 멈춰 이랬대.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직접 뱉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고민 유형은 긍정적인 말투를 가지고 조리 있게 말하고 싶다의 유형이었거든요. 불평불안의 말투와 말버릇, 머릿속에는 있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주어를 빼고 말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주어를 빼고 말하는 습관 고치기, 내 뜻과 다르게 내뱉는 나의 말투, 내 말버릇,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기가 잘 안 돼. 제가 딱 머리에 들어온 게 주어 빼고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주어와 목적어가 없이 말하는 경우. 야 그거 들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애매하게 들은 상대방도 그게 뭔데? 어떤 걸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정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감정이 섞이는 순간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독서 습관 모임에서 한 줄 글쓰기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평소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떠오르는 대로 적고 그대로 덮어버리면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줄로 줄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만한 거를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말들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짧게 말하면서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스피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싶으면 글쓰기를 연습을 해봐라. 그런데 평소에 줄여서 말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을 하자. 처음에 이 한 줄 글쓰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 한 줄을 쓰기 위해 몇 줄을 써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니까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나열돼 있던 단어들이 하나씩 매칭이 되면서 조금씩 시간이 좀 단축되어 가는 걸 느꼈었어요. 어제도 우리 다독이 분들한테 던진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 메모해주신 거에 내 뜻과 다르게 내뱉는 말투, 공격을 당했을 때 잘 대처하고 싶다. 이 메모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뜻이 뭔데?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데 공격을 당했다는 게 무슨 의미지? 뭐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바라지 않는 언어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은 아무 의도 없이 말했는데 공격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대처하는 게 뭔데?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내가 똑같이 욕을 하는 게 잘 대처하는 건지 저한테 왜 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잘 대처하는 건지 나부터가 내 언어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보다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PD님이 말한 것처럼 한 줄로 줄이려면 여러 가지의 글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과정은 필수예요. 근데 이걸 건너뛰고 짧게만 말하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건 다 빼는 거. 야, 그거 들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엄청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고민 유형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일이 나와 잘 맞을까? 제 2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 사실 세 번째 고민 유형이 말버릇의 힘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완전 상관 있죠. 뭐뭐 하는 척 하자라는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거.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이렇게만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활용하면 나는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뭐 어디 가서 글쓰기 배운 것도 아니고 글쓰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전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개나 소나 다 한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 개나 소나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작가가 되면 너가 개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해볼래. 난 작가야. 글 쓰면 작가야. 나는 작가다. 난 베스트셀러 작가다. 실제로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그 딱지 저거 보고 막 너무 감격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1인 사업가야. 안정적으로 매월 얼마를 버는 1인 사업가야. 내가 열고 싶은 수업은 다 열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꾸준한 수익이 났었어요. 물론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긴 어려워요. 매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평균은 다 맞아요. 요즘에 하고 있는 거. 나는 사업가야. 그래서 저 처음에 나는 사업가야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막 그랬어요. 야, 네가 장사꾼이지 무슨 사업가야? 너 없으면 일 안 돌아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희 PD님을 영입했죠. PD님이 대표님이라고 해주니까 그래 난 대표야. 제가 어제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그리고 외친 게 있어요. 나는 사업가다. 나는 대표다. 나는 예린 PD의 대표다.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최면을 걸어요. 근데 그게 결국 답을 알려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만 생각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첫째 날 받았던 고민들에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될까 말까? 잠깐이지만 알리사님 답변만 들어봐도 할까 말까라는 말은 거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톡방 내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해도 될까? 라고 질문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해도 될까? 하는 순간 뇌는 너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마 라고 나오니까 안 해야겠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전제 조건이 이걸 할 건데 육하 원칙을 넣어서 질문하면 좋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배워야 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누구랑 해보면 좋지? 여기 책 맨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사는 다 가졌으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빈털터리 백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갈 때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최면 걸면서 살았어요. 저는 1,000원만 생겨도 나 진짜 운 좋다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은 하나도 없지만 따뜻한 집에서 책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3년 내내 했어요. 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보기에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행복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뭐를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결국은 뭐다? 나를 바꾸면 된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말투와 생각부터 바꾸자.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꼭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움 질문과 실천 미션 하시면서 답변이나 행동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세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